이 상황 자체가, 이 상황 전개되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히 갑갑한 상황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됐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가을에, 이제 가을 얼마 안 남았어요. 농민들 나올 거라니까. 백남기 농민 기억나시죠? 쌀수매 엔드 요번에 저는 또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찬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소고기 가격이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소고기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앴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해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입산 소고기 대비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이만큼 오를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던 한우 가격이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을 더 상실한 한우와 한우 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길바닥에 나올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저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오랜 동안 보호를 하고 있는 동안 왜 어쩌자고 한국의 대한민국 유구 농가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좌파들, 당신들, 좌파 정권들, 그리고 그 정권 전에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해서 경쟁력을 이게 없는 상태, 이거 더 이상 국가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담론 전쟁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들이 여러분 속 끌고 나오고 트랙터 몰고 나오고 쌀 와가지고 이 쌀을 합니다 하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 소비량이 많아지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저는 이런 거, 농민들이 이런 걸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부도 쌀은 여기까지만 농사짓고 쌀 농사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남습니다. 우리 밀로 전환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이런 홍보와 농업 지원 그리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농지가 계속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나 보조금을 가든 뭐를 하든 우리가 먹는 식량을 해야 보조금을 해도 소비가 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쌀은 안 먹는다고. 냉장창고 꽉 찼다고. 냉장창고를 더 줘. 계속 더 비축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정책에 대해서 쟤네들이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좋아. 너희가 그러면서 쟤네들이 되게 골때를 친미 정부,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 안 때린 친미 정부 하면서 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소고기 전선은 여러분 히스토리가 있는 전선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무너질 뻔했었던 정도의 그 전선이 소고기 담론 전쟁이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무관세, 미국산 소고기에 소주산, 미국산 이런 거에 무관세를 때린 이거에 대해서 유구 농가들이 전선을 치고 나올 때 어떤 담론으로,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술술 나올 누군가를 벌써부터 야 이거 준비해라. 가을 농민 전선이 쳐질 때 담당자 누가,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 전선, 뭐 전장현 전선, 뭐 경찰 전선, 기타 등등 할 때마다 우리가 딱 생각나는 상징적인 국회의원 한 명씩은 보직이 있어. 이게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이런 보직뿐만 아니라 전선 보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들이 나왔을 때 농민들 단체들 싸우기도 하면서 싸웠는데, 여러분 능숙능론한 정치는 이런 거죠. 국힘의 농민들하고 할 때 이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농민 여러분들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언제까지 여러분 좌파들이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파가 가장 우파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징징거리지 않는 거야. 좌파들한테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징징거리면서 경쟁력 없이 살 겁니다. 아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경쟁력이 있도록 그런 육성책은 쓰겠으나 이대로 계속 보상책, 똥 싼 거 치우는 건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고 가서 그 정치인이 가가지고 두들겨 맞을까, 가서 몇 대 됐어. 이분들이 날 때릴만해. 오케이, 나 맞았어. 여러분
저 때렸죠. 속 시원하십니까? 대화합시다. 그런 식으로 누구 강단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감으로 뜨는 거지. 전선에서 스타가 탄생하는 거야. 전선에서. 국민의힘은 전선을 치지 않으니까 스타가 탄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는 거야. 이 병신들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 전선의 용장이었으니까, 정치 전선의 용장이었으니까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좌파들이 전선을 계속 치고 나오는데 우파에서 그 전선에 쓰는 맹장이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 보수에서는 전선에 쓰면요, 전선에 서면 뒤에서 칼이 날라와요. 박세원님 감사합니다. 되게 골 때린 거 얘기해 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사람이었으니까 우쭈쭈쭈쭈 윤석열 잘 싸운다 그랬죠. 국힘 내부 사람이었잖아요. 국힘 내부 사람인데 그렇게 싸우면서 뜨잖아요. 시기 질투 속에 말라 죽는 겁니다. 너만 잘났냐? 씨발놈아? 이러면서 뒤에서 쑤시지. 이 국힘은 있잖아요. 전선에 쓰면 내가 죽는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아. 전선에 쓰면 안에서 찌르고 밖에서 찔러서 자기 너덜너덜 거려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리더가 없어서 그래. 영숙이 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존나 단순하지 않아요? 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요, 여러분. 쟤네들, 아니, 좌파 애들 하는 거, 여러분. 시위해, 난장표, 연대성명선에 위원회 장악해. 응? 그리고 뭘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장악. 아니, 얘들 패턴이란 게, 여러분. 그래서 이 패턴 안에서, 뭐가 됐던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뭐가 됐던. 이게 복잡할 것도 없잖아. 무슨 정치평론가, 제가 말하고 좌파들의 행태가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족도 단순한 새끼들이잖아. 족도 단순한 새끼들이 왜 그렇게 단순한 수를 쓰냐. 그 수를 계속 이기거든. 아니, 쟤네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 단순한 수가 필살기거든. 박인숙님 감사합니다. 어디 개발한다고 환경영향평가, 도로영향평가, 도로 이런 거, 이런 거 무슨 평가해서 거기 또 무슨 위원회 만들어봐서 좌파가 거기 위원회 장악해봐요. 우파들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접대해.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위원회 가서 로비하는 게 우파인데 씨발 말 다 했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이상민을 지지한다, 윤석열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윤석열과 이상민이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거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존나 없어 보여. 보세요. 저는 지금 이상민과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들이 뭔 짓을 하든 지지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윤석열과 이상민을 지지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더 민주시민 나온 거예요. 이슈고 정책이잖아요. 경찰국을 설립해야 되는 걸 찬성하니까 경찰국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과의 전선이 일단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대안이라는 경찰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통제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자율적 통제 오케이. 경찰위원회가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자율적 통제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경찰국이라는 통제는 있을 거고,
그 목의 모든 통제는 경찰의 모든 구석구석 통제는 다 하는 거 아니야. 경찰위원회는 경찰위원회의 통제력이라는 거는 경찰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위계의 질서가 있는 거지. 이거를 치우고 당신들이 자치위 하라고 경찰위원회 그런 식의 통치는 하지 않을 거야. 윤석열 집권 5년 기간,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기간,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기간은 분명한 경찰국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고 우리의 색깔이야. 너희들이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노선과 이 한 번의 정치 투쟁으로 우파와 좌파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노선 투쟁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아, 다음에 좌파가 되면 경찰들은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이러면서 많은 자율권을 갖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는 저런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그게 좌파식이고 이게 우파식이구나. 둘은 다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경찰의 통제 방식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수렴대를 갖는구나 라는 전선이 펴져서 이게 이슈가 돼서, 그러면 경찰국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윤석열 지지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지금은요 여러분 지지율이 왜 30%냐면 전선이,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갈리는 전선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30%까지 계속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준석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지지율과 관련돼서, 전국과 관련돼서 이런 하나하나의 대한민국의 갈 길 노선, 기타 등등의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질서가 잡히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커먼센스가 생기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제대로만 알리면 저딴 인간들이 경찰위원회를 장악하고 경찰 자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상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선을 치는 우파 정치인들이 없어. 어우, 씨발 열받아. 이게 그렇게 어렵나? 라말님 감사합니다. 열받으니 감사해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그렇게 어렵나? 웃어서 죄송하기 뭐가 웃기는 거지 뭐.